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된다. 컨텐츠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매체를 키워야 된다. 정식 매체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언젠가 된다. 그래서 뭐 그게 돼? 내가 해봤어. NGNS Never Give Up, Never Stop. 그걸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사업도 하고 있고. 806이라는 브랜드가 뭐냐, 도대체 806이 뭐냐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 저는 맨 처음에 무슨 군부대인 줄 알았어요. 사실 이제 806은 안녕하세요. 매거진 806 편집인의 이유람입니다. 자, 오늘은 806 초대석에서 수많은 인터뷰를 진행했던 분이시죠. 박성훈 대표님을 모시고 박성훈 대표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장이 바뀌어 보니까 네. 좀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엄청 남다르네요. 806 초대석이라는 이름으로 20분이 넘는 분을 인터뷰했었고 제 개인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받는 입장이 되니까 느낌이 완전 다르네요. 806 초대석이 매거진 806으로 어떻게 바뀌죠? 사실상 이제 채널 명이 매거진 806으로 바뀌긴 했는데 하는 게 바뀌진 않습니다. 똑같이 인터뷰 컨텐츠를 진행을 할 거고, 그렇지만 이제 대표님이랑 같이 정식 매체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유튜브 컨텐츠 영상뿐만 아니라 온라인 웹사이트도 언론사로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닿을 수 있도록 기사도 매거진806.com 네, 매거진806.com에 기사도 발행을 하고 유튜브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블로그, 팟캐스트 이렇게 다양하게 컨텐츠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개편 이상의 확장이네요. 정식으로 좀 온라인 매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대표님은 이 구상을 언제부터 하고 계셨죠? 매거진 806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전에 사실 컨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진짜 예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012년도에 제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원래 그때 당시에 팟캐스트가 한참 유행이었어요. 나꼼수 아시잖아요. 예. 나는 꼼수다.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쵸. 그때 팟캐스트가 엄청나게 열풍이었고 저도 그 열풍에 휩싸여서 팟캐스트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죠. 제가 공사학번인데 학교를 오래 다녀서 2014년까지 다녔거든요. 10년 동안? 예. 그래서 2012년도에 대학생이었고 그때 팟캐스트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뒤에 했던 게 첫 번째 이제 용돈 모은 걸로 장비 사고. 용돈을 모아서 오랜만에. 네. 그 다음에 학교에다가 포스터 게시판에다가 대자보 같은 거 붙여가지고 네. 팀원들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모였고 섭외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명한 CF 감독을 섭외를 해서 그것도 진짜 몇 날 며칠을 그분이 출몰 한다는 카페에 기다렸다가 직접 콜드 웨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죠? 그냥 접근해가지고 제가 이런 취지로 컨텐츠를 만드는데 출연해 주세요 해서 신기하게도 그분이 오셨습니다. 근데 촬영 장소는 저희 집이었고요. 네. 그래가지고 첫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완전 초보잖아요. 뭐 그런 방송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장비를 다뤄본 적도 없으니까 어떤 사고가 생겼냐면 팟캐스트 녹음을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녹음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녹음이? 네. 에이. 녹음이 안 돼서 결국 못 썼죠. 근데 그때 그 게스트분이 돌아가시면서 집으로 이제 귀가하시는 길에 제가 마중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이렇게 보잘것없는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꼭 매체로 잘 키워서 오늘 나왔던 이 방송이 진짜 와 나가길 잘했다는 얘기가 나오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못 썼지만 그때 그 시도 덕분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팟캐스트가 그렇게 되고 나서 생각의 전환을 좀 했어요. 음성 말고 영상을 해야겠다. 음성보다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큰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에다 이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유튜브 영상 채널을 처음 만들고 영상도 몇 개 올렸어요. 동기부여 영상들이었고 그러다가 제가 집안 사정 때문에 더 이상 집에 없게 되면서 한번 못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기획하던 컨텐츠가 이제 교포 외국인 친구랑 같이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하는 것도 같이 기획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물거품이 됐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미련이 계속 있었어요. 유튜브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된다. 나 같은 평범한 일반 개인이 뭔가 사회에다 메시지를 전하고 하려면 반드시 유튜브가 필요하다 생각이 변함이 없었고 그런 미련이 남아있다가 어느 날 제가 신문 귀퉁이에서 MCN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어요. 추억의 단어 MCN. 예. 내가 해야 될 게 이거다 라고 해서 또 그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스튜디오까지 차려가지고 이번엔 그래도 스튜디오까지. MCN이라는 거에 완전 꽂혔던 것 같아요. 스튜디오도 만들고 반지 합방 하나 얻어서 마리 스튜디오지 반지 합방 하나 얻어가지고 페인트 칠하고 가구 두고 해서 제 컨텐츠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제 여동생이 그때 뷰티 블로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널 뷰티 유튜버를 키워줄게 해가지고 PD도 한 명 뽑고 그러니까 두 번째 도전 때는 규모가 꽤 있었네요. 저 호기롭게 시작을 했는데 돈을 벌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튜브 한다고 해서 뭐 수익 창출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가끔씩 영상 촬영해달라는 외주가 들어오긴 했는데 그게 유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때 또 문을 닫았습니다. 근데 그 채널이 지금 제 이거 말고 개인 채널 있잖아요. 그때 만든 채널이 지금 제 채널이에요. 그래서 박성원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시작 연도가 2016년도입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두 번째 도전도 하셨고 그리고 또 너무 미련이 남은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그래서 2017년도에 개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40개 영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려보자. 그냥 올리자.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뤄내고 자신감이 붙어서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콘텐츠를 다시 만들어 올리기 시작했고 그때 비로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자리 잡은 컨텐츠는 원래 제가 처음 다뤘던 콘텐츠는 영어 독학법이었어요. 외국어 독학법. 그렇죠. 영어를 공부하셨으니까. 네, 저는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해서 통역하고 하는 일을 했었으니까 외국어 공부법을 다루자라고 했는데 그게 좀 경쟁력이 없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일단 제 영어 발음이나 영어 실력이 그렇게 원어민급도 아니고 저는 말을 잘했지 영어를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경쟁력이 없다. 이걸로 크긴 힘들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해서 다루자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데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리더의 스킬이라는 시리즈물로 기획을 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것도 바로 잘 된 건 아니에요. 2018년 3월에 평창 동계 올림픽 업무를 마치고 3월부터 쭉 올렸고 3, 4, 5, 6, 7, 8, 9 10월 달이 됐을 때 비로소 뭔가 컨텐츠 조회수가 막 올라가면서 5,000명이 되고 또 몇 달 뒤에 2020년도에 10,000명이 되고 했으니까 바로 뜬 건 아니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리더의 스킬이라는 컨텐츠로. 세 번째 도전도 한 6개월 이상 꾸준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좀 빛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 많이 좀 초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사실 뭐 지금 그때 어땠는지 기억이 다 나진 않는데 이 생각은 확실히 있었어요. 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된다. 10,000명 구독자가 됐을 때 저는 제가 연예인이 된 줄 알았어요. 10,000명이나 나를 구독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공감도 안 되는 그런 때였죠. 컨텐츠가 정말 중요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하려면 반드시 매체를 키워야 된다. 그 생각이 진짜 강했습니다. 3전 4기의 도전 끝에 지금 팔로워가 몇 분이시죠? 지금 이제 개인 채널 13만 명이고 클럽 80, 매거진 806은 5,000명 정도 되네요. 대표님 저도 궁금한 게 학교를 오래 다니셨잖아요. 그러면 취업에 대한 좀 부담도 있었을 텐데 근데 유튜브에 왜 꽂히셨던 거예요? 일단 취업에 대한 압박은 전혀 없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원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대로였고 회사를 간다 생각은 없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 비즈니스를 만드나 내 사업을 할 수 있나 뭐 사업이든 유튜브든 결국 하고 싶은 거는 하나입니다. 이제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긍정적인 메시지. 단 조건은 제가 실제로 성과를 낸 것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 다른 사람이 어떤 했던 실적을 큐레이션해서 콘텐츠를 만들 수 있지만 스스로 하나하나 그런 바닥부터 쌓아가는 과정, 그래서 하나하나를 이뤄나가는 과정,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의 말에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꾸준히 저만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오듯 성과를 만들어 오고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죠. Never give up, never stop 항상 외치는데 NGNS라고. NGNS가 그때부터. 네,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면 언젠가 된다. 야, 그래서 뭐 그게 돼? 내가 해봤어. 근데 반박 불가한 거잖아요. 진짜로 10년 넘게 더 긴 시간 동안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온 사람이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발전하고 성과를 낸 사람이 그 얘기를 한다면 정말 해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걸 위해서 유튜브도 하고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이렇게 사업도 하고 있고 그겁니다. 결국 사람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그 NGNS라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을 대표하는 키워드잖아요. 네. 그래도 가장 그 직접적인 영감이 된 건 어느 좀 위인이라든지 아니면 닮고 싶었던 모델이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제 롤 모델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사업적으로 가장 롤 모델은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영국의 기업가, 버진 그룹의 회장인데 그분의 어떤 브랜드 철학이라든가 회사 운영 철학 그런 것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고 미국의 패트릭 벳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이라든가 사업 운영 방식, 자기를 SNS에 이제 콘텐츠로 노출하는 방식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포시즌스의 창립자죠, 이사도어 샤프, 그분도 굉장히 감명 깊게 그 책을 보고 많이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클럽 806 운영 방식은 그 이사도어 샤프 그 책을 보고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롤모델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롤모델에서 각각 취하고 싶은 거, 이 사람의 철학, 사업 방식, 개인의 이제 라이프 스타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원하는 것만 퍼즐 조각처럼 가져와서 저의 형식으로 새롭게 맞추는 거죠. 그렇게 맞추는 과정에서 대표님의 이 수트도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겠군요. 네, 이제 수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저는 대학교 이제 복학하고 나서도 캠퍼스에 이러고 다녔거든요. 교수님이라고 안 부르는가요? 그때도 이데파라고 이제 옷이야, 그때는 이제 쇼핑몰에서 한 10만 원짜리 그런 수트를 입었고 선글라스 쓰고 다니고, 캠퍼스 내에서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지만 제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 모습을 이제 먼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현실은 완전 동떨어진 삶이지만 거울 속에 보니까 제가 나중에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 얼추 보이는 거죠. 미래의 박성훈. 네, 수트를 입고 이대팔 머리를 한, 사업하고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강연가가 된 그 사람을 저만은 어쨌든 거울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하고 다녔고, 물론 좋기도 했고요. 그때도 주변에서 핀잔이 많았죠. 저희 부모님도 뭐 머리에 소가 핥고 지나갔냐, 뭐 게스타프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잘 어울린다, 눈에 익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그 당시 좀 쉽지 않았던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박성훈으로 돌아가서 좀 조언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NGNS, 아, Never Give Up, Never Stop. 제가 어떤 워크숍에서 되게 인상 깊은 질문을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곧 죽는다. 근데 가장 완벽했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지금의 나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그게 뭐냐, 그거였고, 그때 제가 했던 게 결국은 되더라, 그 말이었어요. 그게 엄청난 위안이 됐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에 저한테 얘기한다면, 야, 결국에는 되더라,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멈추지 마라, Never give up, never stop,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되더라. 결국엔 되더라. 결국엔 806이 되더라. 806이라는 브랜드가 뭐냐, 도대체 806이 뭐냐 많이 물어보세요. 맞아, 저도 맨 처음에 무슨 군부대인 줄 알았어요. 707 부대냐. 대표님 약간 느낌도 좀 특수부대 느낌이 있으셔가지고. 예, 뭐 국정원이냐, 뭐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가끔 받는데, 사실 이제 806은 보시다시피 여기 지금 아마 화면에 잡힐 거잖아요. 네네. 그 숫자 번호판입니다. 그 사무실 호수였어요. 806호. 제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했었고, CEO나 아니면 전문직 종사자나 뭐 작가, 인플루언서, 공직자 이런 분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보통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케어해 드렸거든요. 원고를 작성해 드리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될지, 인터뷰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잡아 드리고, 제스처, 네네. 목소리 내용, 그런 것들을 봐드리는 역할이 제가 하던 역할이었고, 제 집무실 겸 그 교육실이 806호였습니다. 근데 이 806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오잖아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 안에서 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같이 교류도 하고, 또 제가 봤을 때 괜찮으신 분들은 서로 식사 자리 같은 것도 마련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도 만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하나의 브랜드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이 806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시너지이자 교류, 네트워크, 소통이 가장 이 브랜드의 근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806 이 회사의 모토는 사람과 문화, 배움이 있는 컬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가 806이에요. 지금 이렇게 매체, 매거진 806도 있고, 클럽 806 복합문화공간이거든요. 클럽 806 서울, 부산에 2개 지점이 있고, 여기가 서울이죠. 네, 여기는 서울이죠. 그리고 국회 앞에 테일러 806 1호점도 있습니다. 아. 예. 내년에는 카페 806이랑 온라인 교육 플랫폼 아카데미 806도 확장할 계획이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컬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확장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표님이 이런저런 자리에서 메디치 가문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좀 흥미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 메디치 가문, 아까 말씀하셨던 영향받은 뭐 롤모델 얘기하면 꼭 개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문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메디치 가문이 이탈리아의 금융 가문이었고, 엄청나게 쉽게 얘기하면 돈도 많고 영향력도 있는 그런 가문이었죠. 서로 다른 다양한 분야의 뭐 학자, 예술가, 뭐 수학자, 그런 사람들을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하고 또 후원도 엄청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너지를 내고, 그래서 요즘에는 메디치 효과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그때 그런 문화가 있었고, 덕분에 르네상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엄청 매료가 된 거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류하고 시너지 냈으면 좋겠다. 그런 자리, 터전을 만들고 싶다. 그게 806을 했던 마음의 근간입니다. 언젠가 806 효과라는 단어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엄청난 영광이죠. 꿈이 이루어진 거죠. 대표님이 현 추세로 봤을 때 한 10년 안에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대표님과 저와 인연도 신기한 게, 언제부턴가 제 피드에 대표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아침 뭐 이렇게 하세요, 막 저렇게 하세요, 네. 되게 조언을 해주면서 아이 저분 뭐야 싶어서 컨텐츠를 보다가 대표님 특유의 좀 흡입력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오프라인 모임에 나오게 되었고, 대표님과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좀 처음에 좀 경계를 했었거든요. 왜요? 그냥 대표님 요즘 워낙 자기 개발 컨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개중에 정말 훌륭하신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좀 본의 아니게 좀 안 좋은 평을 듣는 분도 계셔가지고, 근데 대표님은 전반적으로 듣기에는 좀 훌륭한 선생님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낯간지럽겠지만은 본인이 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제가 인기가 많은지는 전혀 모르겠고요. 그냥 만약에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말고 절대 멈추지 마라, NGNS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어떤 하나의 동일한 꿈을 가지고 10년이라는 시간 그 이상을 계속 반복하고 실패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서 한 계단씩 올라왔잖아요. 그게 저한테 있어서는 가장 자부심이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누군가는 진짜 용기를 얻고, 야, 이 사람 몇 년 지나서 다시 와봤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네. 야, 이건 고무적이다. 최근에 그런 문자도 받았어요. 우연히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신 거예요.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전역하고 나서 롯데백화점 8층에서 금고를 팔았던 때가 있거든요. 거기도 8층인가요? 예, 그러네요. 8층이었네요. 거기서 가전제품 금고를 판매하던 팝업 매장에서 금고를 팔았는데, 그때 같이 근무하던 분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성훈 씨, 제가 오래간만에 용기 내서 문자 보냈는데, 그때 모습이 자기는 아직도 생생한데 얘기하고 있던 거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게 진짜 고무적이다. 자기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문자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진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고, 그게 제가 해야 되는 일,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대표님께서 지금 806으로 올해 많은 것도 하고 내년에도 많은 걸 할 예정인데, 네. 대표님한테도 많은 분들이 좀 찾아와가지고 나랑도 이런 걸 해보자 막 제안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혹시 뭐 좀 공유 가능한 선에서 또 어떤 것도 한번 꿈꾸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도 될까요? 가장 공개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있다면 카페죠. 카페를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여러분 계시고, 실제로 이제 내년 상반기에 오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카페가 있으면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안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오히려 자기만의 확실한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엄청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여기서 재즈 공연하면서 플로리스트 분이랑 같이 협업을 했었잖아요. 네, 가든 콘서트라는 걸 하면서 꽃을 하시는 플로리스트 작업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을 봤을 때 플라워 806으로 함께 해보실 생각이 없느냐. 그 다음에 또 바텐더가 너무 바 운영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바 806을 같이 해볼 생각이 없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컨텐츠나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께 같이 협업을 제안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구애를 하죠. 와, 이거 괜찮다. 이거 806과 같이 하면 문화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겠다 싶은 분들께 제안을 오히려 하는 게 더 많고요. 이게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그 버진 그룹의 회장이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거든요. 버진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있고, 그분들은 이제 또 오랜 경영의 노하우나 자금이나 그런 여러 가지가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으로 회사가 커가면 저는 조금 더 투자자로서의 그런 시각이 커지지 않을까. 혼자로서 확장하기는 좀 어렵거나, 또는 내가 인프라가, 네트워크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 806과 함께하면 시너지를, 저희는 혼자가 아니니까 여러 그룹사와 같이 하면은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본인의 전문 분야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게 장기적으로는 806에서 꿈꾸는 거고요. 806은 다시 한번 컬처 라이프스타일에서 전반적인 걸 다 케어하고 싶고 스테이 806 그러니까 숙소 같은 것도 스테이 806으로 만들고 싶고 아까 얘기했던 뭐 바나 카페, 레저 스포츠, 뭐 바지 이런 것까지도 다 확장하고 싶습니다. 그게 꼭 국내만의 이슈는 아닌 거죠. 네, 클럽 806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도 여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서울과 부산 두 개 지점이 있으니까 그 다음은 도쿄. 이제 아시아에서는 도쿄랑 홍콩 아니면은 뭐 싱가포르.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까지 가는 게 8개 공간에다가 클럽 806을 만드는 게 궁극적인 꿈입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유도했냐면요. 우리가 10년 뒤에 이 영상을 봤을 때 대표님이 얼마나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 실현이 됐는지 한번. 10년이면 뉴욕까지는 가 있을 것 같아요. 뉴욕. 네. 하긴 저희가 아직 생각보다 젊으니까. 10년이면 이제 딱 50대기 전이네요. 네네. 오늘의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같이 기억했다가 10년 뒤에 다시 한번 꺼내서 열어보는 그런 파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NGNS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즘 그래도 많은 거를 하면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겉으로 보기엔 전혀 세상 걱정 없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맞아요. 고민이 당연히 엄청 많죠. 가령 갑자기 이제 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기가 동시에 내 쌍둥이를 이제 낳은 거랑 비슷한 상황인 거죠. 내 쌍둥이요? 네. 클럽 806 서울 하나만 있었던 상황에서 매거진 806이나 클럽 806 부산, 테일러 806이 생겼고 함께 하시는 파트너 대표님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저를 믿고 와주신 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시스템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그 회사들이 잘 운영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저의 큰 책임이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하나라도 더 얻어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이 시간이나 돈이 헛되지 않게 만들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거의 뭐 대부분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책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드디어. 예, 드디어. 또 아내가 많이 서포트를 해준 덕분에 시간을 좀 내가지고 원고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확실한가요? 예, 확실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네. 네.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예, 얼굴이 좀 빨개지는데 네. 그 출판사 대표님께서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표님은 항상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은 고민이 없어 보인다. 항상 자신에 차 있는 것 같고 정말 단단해 보이고 그렇죠. 단단해 보이죠. 그래 보이는데 사실 저도 막 고민도 많고 이게 될까? 그런 생각도 당연히 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사람들은 저의 고민이나 저의 고통 이런 것들에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게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니니까. 가장 가깝게 고민해 줄 수 있는 타인이 아내나 부모님이겠지만 그래서 제가 뭐 힘들다 SNS에 요즘 나 위로가 필요해 뭐 번아웃이 왔어 그런 얘기를 안 올려요. 일절 안 하시더라고요. 예, 안 올려요. 그 얘기는 아내한테만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저의 고민과 고통에 반응할 때가 딱 한때만 있다고 봐요. 잘 됐을 때, 성과가 났을 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냈구나라는 그때만 사람들한테 의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뭐 막 위로의 글을 남기는 것보단 차라리 기록해두죠. 난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다. 오늘 몇 월 며칠 이런 상황이고 그래 셀프 인터뷰나 사진, 영상, 글, 기록을 되게 많이 남겨놓고 나중에 뭔가 일어났을 때 사실 나도 이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단단해 보인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똑같이 고민 엄청 많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 자,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작이기도 할 텐데, 매거진 806이 앞으로, 어떤 콘텐츠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팟캐스트 청취자분들한테 다가갈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06 초대석이 지금 매거진 806에서 가장 첫 번째로 진행되는 시리즈인데요. 806 초대석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성장과 발전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요. 806 초대석에 앞으로 모시고자 하는 분들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인사이트를 듣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뭐 성공하고 어떤 분야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면 화려한 면만 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잘 나가네, 잘 되네, 대단하네, 부럽다. 근데 분명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이면에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고 고민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인사이트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법, 잘 되는 법은 본질은 똑같다고 보거든요. 다른 게 있다면 그 사람들의 스토리, 그 사람들만의 어떤 노하우, 걸어온 길,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빛나는 인사이트, 전략, 노하우들을 최대한 많이 좋은 인터뷰를 만들어서 잘 꺼내서 시청자분들께 전달하는 게 앞으로 806 초대석의 목표죠. 자, 806 초대석 말고도 혹시 다른 컨텐츠도 뭐 좀 논의가 되고 있다거나. 앞으로 이제 매거진 806이 하나의 방송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뭐 14F처럼 14F 안에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806 초대석도 그 안에 인터뷰 컨텐츠일 거고, 이외에도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된 또는 문화에 관련된 다양한 컨텐츠들 추가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앞으로 대표님께서도 잘 많이 아이디어 주시고, 또 저희 작가님들도 두 분이나 지금 같이 해주고 계신데, 같이 협업해서 좋은 콘텐츠 많이 만들어 나가야죠. 맞습니다.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전문가분도 만나고 또 그분의 또 귀한 말씀도 영상이나 칼럼으로 풀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나 또 청취자분들한테 제공할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단 하나의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매거진 806이라는 매체로 굳이 더 확장을 해서 나가는 이유는 유튜브 콘텐츠 이외에도 글, 영상, 사진 전방위적으로 콘텐츠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전하고 싶다는 욕구가 컸고요. 그래서 매거진 806이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이건 저희끼리 회의할 때도 얘기한 거지만 이 매거진 806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훌륭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튜브 단일 채널에서 다양한 채널을 확장해가지고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더 나아가서 결과적으로 정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례로 나중에 연구 주제로도 뭔가 소개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저랑 박 대표님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806 초대석과 매거진 806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래도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시즌 1이랑 시즌 2랑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작가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든든하다. 아하. 예, 작가분들께서 이제 좋은 질문들을 꺼낼 수 있도록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 훨씬 더 인터뷰가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네트워크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네트워크가 같이 섞였기 때문에 거기서 모실 수 있는 분의 영역도 훨씬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 더 다양한 분야의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께 더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됐다는 것, 이 두 개가 시즌 1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시즌 2의 인터뷰 콘텐츠를 기대하게 만드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점은 또 이 존재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시즌 2에는 후원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스폰서가 생겼는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부시밀에서 806 초대석 스폰서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이 보면은 1608년도에 생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위스키 증류소입니다. 근데 숫자가 공교롭게도 608, 거꾸로 806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번 806 초대석과 굉장히 좀 훌륭한 인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매거진 806 그리고 806 초대석 시즌2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매거진 806 모든 스태프들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